SBS 신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정말 봄 날씨는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고 춥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볕이 났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바람이 불기는 하죠. 큰 일교차에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수기지만 여전히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순위권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그럼 먼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1위는요. 바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인데요. 818개 상영관에서 58만 5,338명을 동원하면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액션 블록버스터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그에 걸맞은 또 흥행 기록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7편이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2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스물이 지키고 있는데요. 658개 상영관에서 29만 3,718명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보다 3,000회 이상 횟수가 줄면서 관객 수도 54.4%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현재 흥행 분위기로 봤을 때는 300만 이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와 국내 영화 흥행사를 거론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강재규 감독인데요. 이번에는 강재규 감독의 장수상회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개봉 첫 주 688개 상영관에서 28만 6,285명을 기록했죠. 1위 경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2위 자리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약 7,500명의 근소한 차이로 개봉 첫 주 3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스맨 어디 갔는지 궁금하셨죠?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전국 265개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4만 9천 명을 추가를 했고요. 누적 관객은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상영 관수도 횟수도 대폭 줄어든 상황이지만 순위는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영원한 현역 임권택 감독의 화장은요. 327개 상영관에서 46,057명으로 5위에 올랐고요. 7위부터 10위까지는 신규 개봉작들이 나름대로 빡빡히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코블러와 한 번 더 해피엔딩은 각각 17,000명과 또 주말 관객을 동원하면서 7, 8위로 또 데뷔를 했고요. 유고와 라라, 하늘고래와 구름섬 대모험과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는 각각 15,000명의 주말 관객을 동원하면서 9위와 10위로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김성수, 한고은이 출연하고 있죠. 호러, 검은 손, 그리고 쇼펜 주연의 액션 영화 더 건맨, 그리고 셰인 하퍼, 케빈 소보가 출연하는 판타지 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가스파르 울리에, 레아 세이두, 루이스 가레르 출연하는 입생 로랑의 정기 영화 생로랑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봉 예정작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요. 어벤져스를 위협하는 최강의 적 울트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울트론과의 사상 최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데요. 오는 4월 23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감독에는 조스 웨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출연은 너무나 유명하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크리스 햄스워스, 그리고 마크 러팔로가 출연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매일 엄마한테 노래 불러주고 재롱을 떨어져. 네, 그곳에 가면 엄마도 아들도 울고 웃습니다. 바로 오는 23일에 개봉하는 약장수인데요. 감독에는 조치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출연에는 김인건과 박철민 그리고 이주실이 출연하게 됩니다.
수영 3.8km, 자전거 180km, 그리고 마라톤 42km. 네, 우리에겐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줄리안과 폴의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땡큐 데드인데요. 오는 4월 23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 감독에는 닐스 타베니어가, 그리고 출연에는 자크 건블린과 파비앙 에로, 그리고 알렉산드라 라미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과 개봉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죠. 이 미장센이라는 단어는요, 장면, 화면 속에 무엇인가를 놓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영화로 따지면 한 장면에 담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본 배경뿐만이 아니라 인물과 조명, 그리고 의상과 분장, 카메라의 움직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화의 미장센에 대한 이런 논의는 곧 감독의 특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요, 웨스 앤더슨의 그만이 미장센을 완벽하게 꼽히는 영화죠. 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펜시 케이크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색과 스타일의 향연이 달콤한 향을 한껏 풍기고 살인과 추적, 미스터리가 복잡하게 얽혀 강렬한 맛을 내는, 또 현란하고 값비싼 고급 수제 펜시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달콤한 향과 맛은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형형색색으로 치장한 환상적인 동화 같은 그림과 이야기 속에는 달콤한 향과 맛으로 유혹하는 독과 가시처럼 유럽의 잔혹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컨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영화로 느낄 수 있는 시청각적인 쾌감과 극적이며 또 정서적인 묘미로 가득한 그런 작품임은 틀림이 없을 텐데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역사와 현실, 그리고 빛과 색으로 지었지만 원재료를 잊을 정도로 환상적인 창조물이기는 합니다. 영화는 액자 속의 액자처럼 그 속에 또 다른 액자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환상의 세계로 시청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한 소녀가 유럽의 동쪽 끝 주브로브카의 공화국이죠. 국보라고 명명된 한 작가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소설에 지은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카메라는 현재로부터 다시 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 바로 생전 작가가 카메라를 마주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작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아주 큰 착각이 있죠. 바로 작가가 상상력이 끊임없이 작동시키면서 무궁무진하게 사건과 이야기를 발명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죠. 사람들은 당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작가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고 주의 깊게 듣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가 작가를 쫓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다시 약 20년 전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찾아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1968년 작가가 젊었던 시절 글을 쓰기 위해서 주브로브카 공화국 내에 있는 온천 관광 도시에 있던 고풍스러운 호텔을 찾게 되죠. 바로 그 호텔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는 수수께끼에 쌓인 호텔주 무스타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무스타파는 호텔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자신이 주인이 된 내력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영화는 다시 20여 년 이상을 건너뛰어서 무스타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때는 1927년 무스타파는 고국에서 가족을 잃고 전쟁과 학살을 피해서 주브로브카 공화국으로 온 어린 소년으로 호텔 지배인 구스타프의 호의를 입어서 로비보이로 채용이 됩니다. 이 소년 무스타파는 가족과 학력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로라고 불리게 되죠. 네, 그에게 호의를 베푼 구스타프는 수계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화술과 접대로 귀족과 상류층 그리고 권력층을 호텔로 끌어들인 탁월한 지배인입니다. 물론 성과 나이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는 기꺼이 친구와 연인이 돼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도 부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에 대부호이자 80대 연로한 귀족 마담이죠. 바로 D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문의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생전 고인의 절친한 친구이자 연인이 돼주었던 구스타브는 부고를 받아들고 제로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고인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명화, 사과를 든 소년을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담 D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아들 드미트리는 명화를 빼앗기기 싫어서 구스타브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구스타브는 제로와 함께 그림을 훔쳐 달아내게 되고 드미트리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수하, 바로 살인마 조플링을 풀어서 그 뒤를 쫓게 합니다. 여기에 헌병대 대장인 헬케스가 가세하면서 구스타프 일행은 궁지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기상천외한 탈주와 도주극은 영화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웨스 앤더스 감독의 특유의 환상적인 이 동화 같은 색감과 또 기하학적인 화면 구도가 관객의 눈을 확 사로잡는데요. 영화는 1920년대 후반에서 시작해서 1930년대 그리고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들을 담고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화면의 비율은 1.37대 1에서 1.85대 1, 와이드 스크린까지 조정하면서 웨스 앤더스의 특유한 섬세한 스타일을 스크린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전경부터 실내의 소품컷 하나하나가 여러분들도 보셔 알겠지만 아트북에 가깝습니다. 시각적인 흥분의 뒤를 따르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또 개성적인 인물들의 향연이며 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서도 긴박감을 잃지 않고 꼬리를 잇는 사건들인데요. 여기에 누아르를 방불케 하는 범죄와 살인 그리고 음모와 미스터리 그리고 경쾌하고 코믹하게 펼쳐지는 액션도 유려하게 섞여 들어갑니다. 올스타 드림팀은 급 캐스팅이 각각 배우들의 이름만큼이나 명연들이 볼만한데요. 특히 랄프 파인즈가 연기하는 구스타프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자유롭고 수다스럽고 유머러스하고 인간적이고 냉소적인 극 중에서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묘미를 더해주는 배경은 단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브로브카 공화국이 바로 가상의 동유럽 국가를 제작한 것인데요. 예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유럽의 모습을 담아 순식간에 시간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영화의 주 배경이 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독일 동부 도시 게를리치에 있는 오래된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네, 관객들의 눈이 호사를 누릴 만한 그리고 영화학도라면 두고두고 참고할 만한 바로 그림 같은 명장면들이 즐비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외관과 또 이 호텔을 둘러싼 풍광만으로도 눈이 참 즐겁습니다. 영화 속의 각각의 시대 배경에 맞춰서 당대의 화면 비율로 스크린에 투영하는 방식도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 음악상, 그리고 의상상, 분장상을 수상하면서 4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웨스 앤더스 감독의 나치 전범 재판에 대한 탁월한 기록이자 분석인 철학자 한나 이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었으면 특히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삶과 그래서 이 영화의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른들의 아름다운 동화죠.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스파이 영화의 라인업으로 우리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먼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역대 청불 외화 관객수 1위에 등극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스파이 영화의 흥행 돌풍을 시작한 가운데 스파이와 007 스펙터까지 다양한 매력의 스파이 영화가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관객들의 관심 또한 물론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올 한 해 개봉한 스파이 영화의 매력을 전격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각 작품의 관람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스파이입니다. 신선도 100%의 위험, 이 스파이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깨는 그런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 정보 사이트 신선도 100%를 유지하면서 높은 기대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재밌는 영화, 풍자가 곁들여진 스파이 액션 영화, 강한 액션과 엄청난 재미가 있는 영화, 또 강하게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평을 받으면서 헐리우드 현지의 뜨거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영화는 바로 오는 5월 21일에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름부터 완전히 스파이인 영화인 스파이입니다. 영화 제목만 봐서는 이보다 더 스파이 같을 수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파이는 스파이 액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스파이 파인, 바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스파이 포드, 그리고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전격 투입되는 스파이 쿠퍼까지 CIA 1급 비밀 스파이들이 마피아 조직의 핵폭탄 밀거래와 CIA 요원들의 정보 유출을 막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촬영 전부터 주드로와 제이슨 스타뎀 그리고 멜리사 메카시의 신선한 조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의 매력은 새 배우들의 이전 작품에서 자신이 보여주었던 이미지를 반전시킨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이슨 스타뎀의 경우에는요, 전작들에서 액션에 치중하면서 과묵한 그런 매력을 보였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입으로 전 세계를 구할 정도로 말이 많은 캐릭터를 맡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좀 기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주드로 역시 특유의 섹시함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매력을 10분 이용해서 미션 수행에 우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지만 미국에선 시즌 5번째 방영 중인 미드죠. 또 마이크 앤 몰리의 여자 주인공이자 히트와 타미의 주연 배우인 멜리사 메카시 역시 기존의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매력들을 제이슨 스타뎀 못지않은 액션 연기로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급이 다른 그런 스파이로 거듭이 났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더 흥미진진한 그런 스파이 영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는 오늘의 스톱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삼성물산입니다.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이후에 대형 수주 부족과 그리고 타사 대비 낮은 주택 분양 공급 등의 이슈에 따라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주가에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정적인 이 원가 유지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등 보유한 지분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크게 저평이 되어 있는데요. 레미안 브랜드 파워에 따른 하반기 주택 부문의 실적 성장이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업계 선두의 종합상사이자 대형 건설업체,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밀화학, 그리고 제일기획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의 중간지주 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는 국내외 건축과 토목, 그리고 플랜트, 주택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상사 부문은 자원 개발과 또 철광, 화학, 전자재료, 섬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전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건설사 중의 하나로 국내 첫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1호인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소 시공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PS텍입니다. 네, 전력기기 사업과 자동차용 소형모터 제조업체입니다. 네, 국내 건설 경기 호황으로 전력기구 실적에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공공기관 입찰 제한으로 이슈로 주가가 부진하긴 했지만요. 시총에 육박하는 현금성 자산과 또 호실적 감환 시에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2009년 12월 정부 정책사업 및 스마트 그리드 시범단지인 제주 실증단지 사업에 LG전자 컨소시엄과 또 한정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한국전기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급속 충전기의 상용화 개발을 완료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삼성물산,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PS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게 되고요. 직장인들은 한 분기 실적을 마무리하고 발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부님들은요, 봄철을 맞아서 새롭게 옷도 바꿔 입고 또 빨래도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올 상반기 뮤지컬과 연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었던 그런 뮤지컬과 연극이 있다면 예매해서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참 포근하고 좋고요. 토요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